민주당 내 비명계 대표 주자입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이 최근 유쾌한 결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좀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결혼했는데 부부가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주 그냥 동네가 다 알 정도예요. 야, 그럴 바에는 갈라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갈라섰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이 아니잖아요.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경고 말고 좀 더 징계 같은 거 더 좀 조처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말을 아꼈고요. 만장일치로 이상민 의원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글쎄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내에 그 갈등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자꾸 상황에 따라서라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유쾌한 결별뿐만 아니고 20명 이상이 뭐 딴살림을 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아마 원내 교섭단체 뭐 이런 걸 가지고 진행자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저런 정도의 어떤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했다고 해서 그게 해당 행위다 그러면 앞으로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그 민주당 내 이 갈등 상황에 대한 어떠한 시나리오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저런 발언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그 이재명 지도부가 이 민주당 내의 분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있다 하는 저는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예민하니까 엄중 경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막 그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아니 저게 평상시 같으면 경고 내릴 상황도 아니거든요.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가정이고 뭐 상상력도 본인이 얹었을 수 있고. 이상민 의원 바로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해당 행위냐 황당하다. 당 지도부나 성찰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의 애정을 갖고 쓴소리를 하는 거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뭐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답변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20명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게 뭐 해당 행위 아닐까요? 지금 뭐 탈당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명락회동을 통해서 당의 뭔가 발전적인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시기인데 뭐 유쾌한 결별 정도 수준을 넘어서 20명이 탈당할 수 있다. 저는 해당 행위적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나를 챙겨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20명과 함께 탈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 안 챙기면 당신들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취지의 좀 압박성, 협박성 발언으로 보여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나 혁신을 향해서 이런 발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이 현역 기득권 지키기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중도 외연 확장하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많이 수혈하자. 그리고 공천 룰 개정해서 얼마든지 정치 신인들이 여성이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천 개혁하자. 그런 취지의 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주장은 없이 이재명 대표 당 대표가 잘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탈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해라. 뭐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뭐 소신 있는 발언도 좋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지 좀 혁신위에다가 자신의 의견도 좀 주는 그런 좀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만으로는 지금 이상민 의원의 진정성, 충심 좀 그렇게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황당하다. 어떻게 내가 해당 행위냐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일단 뭐 비명계와 혹은 뭐 지도부 간의 약간의 갈등이 뭐 심각하다면 심각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어제 예정이 됐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호우로 연기가 됐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꽤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두 사람 만나기가 힘드네요. 근데 일부에서는 날씨가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혹은 이 비를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좀 약간 민주당이 극한으로 갈려져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두 분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럼 결국은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뭐 근거가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 만나서 양측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을 만나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같이 갈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당이 하나의 대우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실증 사례라고 보는데요. 뭐 혁신위에다가 왜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말씀 이승훈 변호사 하셨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잘 당을 이끌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에 관해서도 비가 와서 안 만난 게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 이상민 의원이 말한 지도부의 성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예. 그만큼 지금 민주당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 지도부는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강해서 옆에서 지켜볼 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엄중경고 얘기는 아마 앞으로도 좀 후폭풍이 있으면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자주 비판했던.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부산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연락해서 1대1로 만났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물론 뭐 특별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쓴소리,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김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의 혁신은 없다, 뭐 물러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정당이 뭐 여야가 마찬가지로 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양성 속,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정당, 다양성을 인정하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전 최고위원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당원들이 뭐 민주당원이 아니다, 탈당해라, 왜 징계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김 전 최고위원 같은 저런 쓴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난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누군가는 그걸 또 흡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것을 이재명 대표와의 꼭 대립적인 관계에서만 보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의 그런 원심력을 또 방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것을 꼭 어떤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떤 내부의 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래야 사실은 이게 자신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상에 보면 고려시대에 귀화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요즘에도 이제 귀화나 이민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있으면 저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하거든요. 그걸 못하는 정당은 경직된 쪽으로 흐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여야가 이 쓴소리를 하는 분들을 목소리를 좀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던 이런저런 계기들로 인해서 다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불이 붙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